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지난 11월 말 내방가사와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에서는 총 6건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경북이 어떻게 이런 강점을 살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해 주실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일일 특별위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승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의 김상철 국장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최희수 교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사생결담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사생결담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경북 안동 지역의 기록유산을 갖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 이제 상국유사를 등재 추진을 위해 한 작업들을 전문가분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경북 기록유산에 대한 주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2건이 아태기록유산에 이제 등재됐습니다. 특히 세계유산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 경상북도가 종주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준비 중인 세계 기록유산 또 세계유산 관련해서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소개드리고 그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해가는 뜻깊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사생결담, 경북의 기록유산과 도시 브랜드 가치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이상호 위원님의 결담 먼저 들어볼까요? 호모 레코드라는 말을 좀 호모 준비를 레코드요? 해봤습니다. 네. 레코드라는 말이 우리 뭐 기록하다 혹은 뭐 뉴레코드 이럴 때는 신기록 이런 개념을 좀 쓰긴 하는데요. 저는 기록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좀 해요. 인류가 발명한 여러 발명품 중에 저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억이요. 기록되면 그다음부터 공동체의 기억이 되고요. 이게 보존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그게 인류의 기억이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많은 혜택들 또 지금 어떤 엄청난 문화적 발전사 이런 것들이 그 이전 때 만들어 왔던 어떤 그 기록들 위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명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아마 호모 레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뭔가 기록으로 구성된 네네네. 사람이다. 네. 네. 지난 11월 말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가 안동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안동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지역위원회 총회. 우리나라 기록유산 3건이 아태 지역 목록에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전승된 여성문학 내방가사, 고려스녀 일현이 삼국시대 역사와 설화를 기록한 국보 삼국유사. 경북에서 세계기록유산 관련해서 첫 국제총회가 열린 건데요. 경북, 그중에서도 특별히 안동에서 개최된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우연적이긴 했었습니다. 이게 네. 코로나19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총회 개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도시들이 난색을 표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국가진흥원 같은 경우는 목격 사무국 이체들이 유치가 되면서 원래 총회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안동 유치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았어요. 굉장히 좀 성황리에 이렇게 치를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시간과 모든 조건들이 딱 잘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이 좀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짧게 준비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좀 내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좀 많이 놀라고 갔던 부분들이 그 이전까지 사실은 안동이 이제 뭐 세계유산이나 이런 것들로는 꽤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기록유산의 도시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마음 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이번 총회에는 가장 컸고요. 20여 개국에서 55명 이상 되는 그 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북 또 이제 안동 지역이 여기가 정말 이렇게 세계기록유산의 중심지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조금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번 총회 개최된 네네. 의미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네. 이렇게 기록유산 보존이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유산이 보존되는 게 중요한 이유 특별하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기록 그러면
대부분 기록하는 사람을 되게 위대하게 보거든요. 근데 개인의 기억이 사실은 인류의 기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의 보존자들입니다. 아, 보존자. 네네네. 그리고 이 기록을 보존하려고 하는 문화와 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한 세대 전승될 때마다 이 기록은 여러 이유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훼손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사상적 이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시킬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나 혹은 뭐 성정월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기록의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정받는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의 기록률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서도 이게 기록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정책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큼 많은 기록유산을 보고 또 전승하고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이제 16건의 세계 기록유산이 있고 아태 기록유산은 이제 6건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6.25 책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고 요번에 이제 내방가사하고 삼국유사가 아태 기록유산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국에 편해가고 만인소가 있습니다. 국내 기록유산의 보고가 우리 경상북도 안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60만 점 정도 모았습니다. 국가 관련 자료를. 국회 도서관 또 서울대 도서관을 능가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국학진흥원의 역할이 높았었고 그런 저력들 노하우 때문에 이제 유치 제안을 했고 이번에 이제 사무국을 국학진흥원 내에 이제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의 중심 경상북도 안동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네요. 네, 또 덧붙이자면 이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록이 단순히 지역적인 가치를 띠는 것을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발굴해낸 그런 기록 콘텐츠들의 어떤 세계성과 어떤 인류 보편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한국국학진흥원, 뭔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관으로 처음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국학진흥원 설립 당시에 경상북도라든가 지역에서 주도해서 기관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사실 기록의 세계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울 중심적이고 중앙 중심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 분권 시대에 기록의 가치를 다양해야 하느냐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록유산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유산들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와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던 부분들이 기획돼서 만들어진 어떤 그 기록유산들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렇게 그냥 흩어져 있던 기록유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호의들을 좀 보여왔고요. 그 6.25 책판이라는 게 처음에 보면 헛간이나 아니면 집안의 창고나 이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산들이었거든요. 그 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미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었거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었는데 6.25 책판은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관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걸 모으기 시작을 하니까 커지고요. 커지고 나면 그 속에 그 가치를 다시 연구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 이걸 다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민간 소장 기록유산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모든 방향성과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아마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영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보존해오고 또 그걸 지속화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 이 문화적 노력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받았고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한국 그랬을 때 이렇게 기록유산의 중심지를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기록유산이 세계 기록유산이나 지역의 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되게 보편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 22종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면을 좀 들여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다른 나라의 기록유산들을 보면 대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 이런 것에 관련된 기록 유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왕조 전체를 총괄하는 역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왕실의 총체적인 행사 기록이라든지 특정 계층의 집단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양식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한 보편적인 가치 중에서 우리나라 기록유산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런 내용들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기록유산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경북에 기록유산이 유독 많이 남아있고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 전체에 가보면 조선시대는 거의 이렇게 기록열로 불탔던, 저는 이거 기록열이라는 표현보다 아예 기록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록을 남기는 그 이상으로 사실은 그 기록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그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경북은 전쟁에 직접적인 어떤 그 친일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록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도 좀 허락이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누구보다도 기록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존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록유산을 가지게 됐던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보면 이게 이제 안동댐이 처음 만들어지고요. 상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데가 이렇게 그 수몰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집마다 나온 기록유산들이 거의 산을 이룰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위에 굉장히 좋은 것들만 이렇게 좀 뽑아내서 이렇게 가져가셨던 분들이 보면 지금 대구 경북 쪽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의 고문원실이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만큼 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보존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 자체에도 의지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네네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북 안동시 서우면에 그 광흥사라는 유서 깊은 절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한글로 불경을 번역해서 하는 강경도감이 광흥사에 설치가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 1940년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돼 있고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강경도감에서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록유산들은 앞으로도 또 많이 발굴될 것이 예상이 돼서 이러한 부분도 또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생산된 기록물 중에 한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네. 생산 자체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크게 생산 주체가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관공서입니다. 경상 가명이 있던 영영이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전라 가명이 있던 완영이라고 하는 곳, 평안 가명이 있던 기영이라고 하는 곳, 이 3군데가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영영이 제일 많고요. 조선 정조 때 누판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서원에서 간행된 책의 종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경상도에 소재한 서원에서 출판된 책이 127종. 그런데 그 다음번에 많은 출판을 가진 데가 충청도인데 22종입니다.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요. 엄청난 차이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록물에 대한 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기질적인 측면도 아마 한번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이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군 때 한글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선비 기질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유산이 잘 보존되고 전성돼 왔다라는 부분들도 그런 어떤 기질적인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북이 기록유산의 중심지로서 갖는 위상과 가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걸 기록하려고 하는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존하려고 하는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러한 정신을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전에 경북이 많은 기록유산을 남겼던 그 선조들의 정신까지도 받아서 그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경상북도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기록유산 중심지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받았다면 잘 네네. 넘겨줘야 그렇죠. 되는 차례가 네네. 됐네요. 네네네. 이번에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 목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확히? 내방가사 같은 경우는 그 여성문학이죠. 네네. 가상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세기에서 20세기 보면 서양은 굉장히 많았던 여성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제 1890년대 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 참정권이 이제 허락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1924년이 되면 미국 수정헌법에 이렇게 그 여성의 어떤 투표권이 표기될 때 그 당시 동아시아는 사실은 그 완전한 어떤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일반적이죠. 네네. 근데 이 와중에서 비록 이렇게 서양만큼 적극적이거나 혹은 역사를 바꿀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여성들이 모여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자인 어떤 한글로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이런 주체적 활동이 있었다는 그 여성 활동의 어떤 증거로서 하나의 어떤 기록유산이 인정받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내방가사는
철저할 정도로 이게 경상북도 북부 안동문화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기록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마 유교적 정신 때문에 가장 어떤 그 공동체주의나 혹은 남성 중심주의가 강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화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방가사 이외에도 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 한 60만 점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엄청 많네요. 만해소가 지금 그 아태 기록유산인데 이걸 국제목록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국제-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편액이라든지 또 내방가사도 이번에 조금 한 텀 쉬고 나면 바로 이렇게 국제목록 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 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자치규약이라든지 고지리스 같은 경우가 엄청난 기록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한 10년 뒤나 뭐 혹은 5년 뒤나 이렇게 등재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태지역 목록에서 국제지역 네네, 국제목록으로. 바꾸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제가 지금 등재 신청서를 3개를 써왔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기록물이 당신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동의하겠는데 아프리카 사람인 내가 이걸 왜 보존해야 될까? 라는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태 목록이라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이게 반드시 어떤 그 기억돼야 될 기록이라는 관점을 좀 인정받았다면 국제 목록으로 가는 것은 전 세계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물의 어떤 범위의 폭을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계로 네네네. 확장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김상철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낭중지추 문화가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존재가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그 존재감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번에 아태 총회 이제 개최 사무국 유치 내방가사 삼국유사 아태 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이걸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과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문화 콘텐츠와 산업화해 가는지 과제로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경북은 기록유산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예, 기록유산의 이제 중요성 이 부분은 국가진흥원에서 매년 이런 부분들을 번역해서 민간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만 점 되는 거 다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또 돈이 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유산에 기록유산에 AI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국비공모 사업으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사업 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을 해서 기록물들을 자동으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 관련해서는 음식 디미방, 수은 잡방, 음식 절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종가 음식 관련해서는 안동에 이제 내려오던 그런 종가의 비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 축제, 술 축제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했었고 많은 이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미래의 어떤 가치들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유교 책판이 우리 6만 4천 개 있고 세계 기록유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교 경전각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판 8만 대장경 장경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 하나 랜드마크로 경전각은 천년이 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자산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 이제 5억 원 용역비로 이제 종잣돈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잘 잡아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좀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요. 경북의 천년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단연코 기록유산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천년의 정신을 그 다음 천년으로 어떻게 넘길 건가에 대한 우리 지금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쪽이고요. 특히 이게 기록유산 쪽은 보존만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접근성 제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접근성은 제고되면서도 유물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죠.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청년 장경각이나 유교 경쟁각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보존을 위한 또 새로운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팔만대장경은 그 자체가 세계 기록유산인데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요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다른 종류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장경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보존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넘겨줄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교 측면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이게 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정책 방향이 좀 정확하게 정해지고 또 꽤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 레코드이기 때문에. 네네네. 경북을 이렇게 기록유산의 메카, 또 세계 기록유산 도시로 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그리고 안동이 세계 기록유산의 도시로 인식이 됐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방 소멸시대라고 합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도 우리 지역의 과제인데요. 지금 지역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동대학교의 어떤 인문대학의 민속학과나 사학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구 인력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국학진흥원과 연계해서 일을 실제로 하고 있고 본인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과 관련돼서 다양하게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것도 우리 지역에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축도 필요하지만은 시민 아키비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기록을 좀 더 생활하고 일상화하는 거로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기록 도시로 좀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어떤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북 안동이 세계 기록유산의 도시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펼쳐질 시대는 문화가 관광이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99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이제 안동에 왔습니다. 코리아인 코리아 화해마을하고 우리 경북 안동 유교 문화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2019년이죠. 그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왔습니다. 리얼 코리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경북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화해마을하고 양동마을이 세계유산 기록되고 나서 70만 명이던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이번 세계 기록유산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또 자긍심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미래 관광이 활성화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새로운 터전 패러다임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유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록유산은 재미없다, 또 고루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 기록유산을 읽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수련이 좀 필요한 상태죠. 예.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죠. 한문 자료나 옛 한글 자료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경북도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디지털 인문학 쪽에서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번역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공지능의 기술도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기간이 축소될 수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후속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실은 이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쓰던 일기의 방식을 요즘 학생들한테 그대로 쓰라 그러면은 전혀 안 쓰거든요. 안 쓰죠. 네. 그냥 SNS, 인스타에 사진들, 자기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일기죠. 현대식 일기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과 매칭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줘서 제공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북에서 그런 접근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문화유산은 사실 등재가 되고 나면 바로 관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기록유산은 사실 이걸 관광으로 이어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설명할 때 그 가치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차에 따라서 가보고 싶은 곳이 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들을 좀 확인해 주는 작업들은 결국 기록유산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유산에 우리가 기록을 어떻게 입힐 건지 그리고 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좀 이루어져야 기록과 문화가 동시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정말로 어떤 그 문화유산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그게 산업화와 관광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6.25 경정각을 그런 공간으로 네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건물 짓는 거에서 탈피를 해서 AR, VR, XR, 메타버스처럼 재미있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신기술도 좀 접목을 하고 그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행정의 힘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6.25 경정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범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 내에 이제 명망가들, 또 도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좀 녹여낼 거고요. 그 자체로 정말 의미 있는 공간 이렇게 좀 만들어낼 겁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국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위원회 지역에 젊고 감각 있는 청년들 목소리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아유, 당연히 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예,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은 관광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런 가치와 인식이 공유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네. 저의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네. 다음으로 이어서 주제에 대한 최희수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화수분 경북 기록유산. 사실 이제 경북은 이제 가장 많은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면서 그 기록 유산이 이제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리소스, 즉 이제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이제 마르지 않는 단지인 화수분처럼 풍부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콘텐츠 전문가시니까요. 경북의 이 기록 유산을 역사적, 문화적 가치, 또 브랜드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요번 아태의 그 기록유산 등재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서 보여지듯이 이미 그 가치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북의 이제 기록유산들의 어떤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개인들의 기록이나 문중, 학파, 그다음에 마을 과 같은 공동체에 관련된 기록, 그리고 관청의 기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생산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그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객체가 있게 마련인데 그 객체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이런 기록 유산들이 남겨졌다라는 점이죠. 그 당시의 역사상이나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은 없습니다.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당대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전혀 소홀함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을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큐멘트나 레코드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이 기록이 단순한 남겨진 자료의 의미를 벗어나서 기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기억들을 그대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뭐 금전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지금 이런 기록유산의 어떤 특성을 갖고 브랜드화를 지금 도모를 하고 있으면서 네. 이제 기록으로 미래를 그리는 경북 뭐 이런 안을 이제 뭐 이렇게 마련을 하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이 기록유산에 대한 보존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는 또 후속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 봤을 때에 사실 이 미래를 그린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브랜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기록유산이야말로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브랜드화 노력들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이 기록 유산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뭐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이루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기록물이라는 게 단순히 남겨진 자료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활용 크게 4개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생산하는 공간이 있고 관리하는 공간이 있고 보존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도산서원에도 지금 뭐 그런 그 광명신이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보존을 해왔던 장소이고 그다음에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기록유산 그다음에 아태 기록유산 거기다가 무형유산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 마을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이런 그 장소성과 담겨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예술을 만들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해온 역사적 사극들, 네.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과거의 대장금 담모, 또 최근에 나온 올빼미를 포함하면은 역사서에 나온 한두 줄 사진 한 장이 그렇죠. 모티브가 돼서 그걸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 최초의 단계가 과거의 기록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공유일 것입니다. 네. 공유가 되면서 마지막 단계는 활용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 최초의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료들이 공유되기 위한 플랫폼들이 중요한데요. 기록 유산들의 아카이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한데 모을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 경정각 사업 같은 거를 추진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유산 하면은 무조건 여기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저 사생결담 할 때마다 제가 나와서 들려주는 옛날 얘기가 다 제가 기록 보고 들려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경북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은 주로 민간에서 생산되고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써놨던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사람 사는 거 별 거 없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 똑같다. 예, 그러면 옛날의 권력 싸움이 지금 우리 권력 싸움과 그대로 비교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미래를 대비해서 적어도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들을 사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보면 기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소재는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정부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마 그대로 좀 천연장경 사업이나 이런 데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갖게 됩니다. 더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경북의 기록유산을 콘텐츠로 활용하려고 할 때 분명히 또 고려하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기록유산이라는 게 특정한 맥락에서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서 퓨전 사극이라는 형태의 시대극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록유산에서 모티프를 따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맥락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문화적인 맥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한국국학진흥원 얘기가 나오는데 잘 나오셨네요. 여기 이제 스토리 테마파크라는 조선시대 일기 자료를 이제 이야기 소재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일기만 이제 정리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기 속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을 콘텐츠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배경 지식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것이 기록유산 활용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유산이 과거에는 좀 중세 시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이제 근현대로 확장하는 추세인데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한국 영상 콘텐츠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대 민속학과 학부생의 작품이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동시에 실렸습니다. 근데 대학생. 주제가 뭐냐면요. 네. 한국의 수능 문화와 자동차 고사였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앞두고 대구 803 갓바위 기도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민속 작품을 영상을 만들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속이나 기록하면은 뭐 조선 시대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현대 기록까지 좀 넓혀서 하면은 전년 장년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 세대들의 공감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록 쪽은 되게 중요한 게요. 사생결담이 이제 조금 있으면 200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한 100년, 200년 보존되면 세계 기록유산감일 수도 있어요. 기대를 왜냐하면 좀. 사실 예,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어떤 저게 기록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서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면 그리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지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파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면 이건 충분히 기록유산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접근하는 방식이 옛날에 쓰여졌던 방식은 그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기록이 어떤 파장을 가질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포괄만 된다면 미래 세대를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계속 어떤 새로운 모티프와 또 새로운 어떤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쓰였던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털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록은 자꾸 이렇게 과거 것만 담는다는 생각에서 조금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기록유산과 함께하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기록 유산이죠. 그렇죠. 네, 기록유산. 너무 뿌듯하네요, 지금 갑자기.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허승교 의원님의 결담도 들어볼까요? 기록은 현재이자 미래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 네, 이야기인데요. 다 20년 시민인데요. 그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 16강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월드컵 영상들이 지금 수백만의 조회를 이루고 있고요. 86년 멕시코 월드컵 영상들도 네. 계속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환이 되고 또 현재의 기록은 미래를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이 사생결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의 기록유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록은 원래 사실상 과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유산을 경북의 미래와 또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록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뭐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란 말 자체에 이미 미래지향적이고 현재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경북의 기록 문화를 고려하는 그 세 가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방향이 첫 번째가 좀 더 근대와 현대의 다양한 기록 유산까지도 우리가 좀 확장하자. 우리 경북이 독립운동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근현대의 어떤 기록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콘텐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융합입니다. 기록이 잘 공유되려면은 활자에서 영상이라든가 디지털 아카이브라든가 다양한 또 융합 콘텐츠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우리 경북 유교 문화도 발달돼 있지만은 불교 관련 콘텐츠도 많고요. 또 천주교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 다양성, 근현대 더 우리가 기록 문화를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한다면은 기존의 경북의 과거에 찬란했던 기록 유산이 좀 더 지금의 세대 지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경북에서는 모우캡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성과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캡 사무국을 유치해 온다고 해서 유네스코나 혹은 모캡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인력만 열심히 이렇게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 국가진흥을 그전까지는 등재를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민간에서 이걸 기록을 지켜왔던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컸었죠. 근데 막 등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세계가 함께하는 어떤 그 기록에 대한 보존과 그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좀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해온 것도 사실은 우리가 15년에 이제 유계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되고 난 다음에 이 목판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된 곳이 꽤 많습니다. 한 4-5군데쯤 돼요. 그리고 인류 무형유산도 있고요. 4개 나라의 한 16개 기관들이 지금 모여서 목판보존연구협의체라는 우리가 2015년부터 만들어서 여기에 예산도 쓰고 또 이걸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오고 있는 게 있고요.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해요. 자꾸 이렇게 등재만 하고 활용이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꽤 많이 따라했는데 이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센터 운영이 지금 유네스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별 센터를 이제 우리가 좀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유네스코부터 좀 근거로 받았고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이제 2018년도부터 들어와서 이미 계속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유계책판 순회 전시도 하고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홍보하는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 15개 정도 기관이 돼요. 요 기관들이 좀 모이면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기록유산 그 관리기관 협의체라는 걸 2018년에 MOU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계속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목협에서도 당신들이 좀 사목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향을 좀 받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왕 기여하는 거 여기까지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목협 사목을 유치하게 됐기 때문에 경북이 이제는 등재를 넘어서 세계기록유산의 어떤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우리가 활동하고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전체 어떤 기록유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한국에서 세계로 네네네네. 확장이 그렇죠. 된 사업 중 하나네요. 네. 그럼 이 사무국, 목협 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그 등재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계속 주도를 좀 해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협 등재는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제 국제목록 등재에만 좀 초점을 국가진흥을 맞춰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가장 큰 거는 결국 뭐냐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기록유산이 등재되고 나면 이게 원래 등재할 때 그 가치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계속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모니터링 사업을 좀 통해서 세계기록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아마 그 사무국 역할 중에 가장 클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계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들도 역시 이제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협 사무국 국학진흥원 유치 관련해서는 국학진흥원에 그간의 어떤 성과 자산들을 인정해서 거기서 이제 맡겨주신 거나 실은 다름없습니다. 목협 관련해서는 지역 사무국이 전체 한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우리 국학진흥원하고 또 안동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태 지역 사무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역 협력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감사합니다. 또 박수 한번. 의원이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올림픽 양궁처럼 경상북도의 효자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경상북도가 네. 더 많이 좀 아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에만 뜻깊은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질 때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의 해외 원조로 또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이 기록 문화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기술적이나 사회적 기반들이 많이 취약한데 국제 외교적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진흥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청년들과 우리 경상북도 지역 청년들이 교류를 하게 된다면은 뭐 이것 자체가 국제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제 안동시 문화재청 경상북도도 인류 무형유산 그 모로코 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이제 예천 청담놀은 하회 탈춤이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한국의 탈춤 18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조금 전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 예천 청단 노름도 포함됐는데요. 특히 안동은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이어 무형문화유산까지 유네스코 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도시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카테고리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이래 있는데 이번에 하회 탈춤하고 청담 노름이 등재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하회마을에 유계책판 기록유산부터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유산까지 3개 카테고리를
모두 가진 세계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번에 국학진흥원에 그 아태 사무국 유치했는 부분, 또 이번에 인류 무형유산 돼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세계유산 2030 미래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제주도 서해안 갯벌 제외하고 나면은 문화유산이 13개가 있는데 우리 경북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무형유산하고 기록유산의 또 보고고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서 관광 거점도 만들고 또 자원화도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방향은 외연 확장, K컬처의 중심이 경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외연 확장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교 경전각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릇들을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 세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립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라천년문화, 경주도 울타리 없는 박물관이고 전부 다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신라환경 특별법이 이제 조성이 되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신라환경을 메타버스로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도 얻을 수 있고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온 오프라인 센터를 만들면은 하나의 이제 관광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주, 안동 중심의 컨텐츠 산업 허브를 통해서 관련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은 세계유산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시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보이십니다. 아니 특히 움직일 수 없는 거는 어떤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는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기억을 담고 있는 것들은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놓는데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세 개의 카테고리가 다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아마 유네스코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최초라는 말은 유네스코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유산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각 갖고 이 세계 유산에 합쳐져 있는 걸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문제는 아마 유네스코에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이 왜 세계유산 등재됐는지에 대한 그 오유보이를 이렇게 보면요. 같은 성씨를 이룬 마을이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인류의 가장 모범적 사례 중에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이게 세계유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유보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사실은 계층 간의 어떤 그 조화를 만들어냈던 별칭구 탈놀이라는 이런 무형유산적 요소도 있었고요. 또 그네들의 정신을 500년 동안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수많은 기록유산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전승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세 개의 카테고리가 동시에 들어있던 말은 지금부터 우리 이제 문화정책 하시는 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아프면서도 우리가 가는 걸음이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는 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제 네네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기록유산 등재를 제가 얘기하면서 유네스코가 왜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보존이에요.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 물리적 보존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접근해서 그 어떤 기억을 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록유산에 존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 기록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장경각, 유교 경전각 사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국민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또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그 경상북도 혹은 안동 혹은 저희들 같은 기관의 어떤 그 적극적인 기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관리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아마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기록유산 도시 혹은 세계기록유산의 지역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모두의 이제 안동 지역에서 기록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유산 등재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 기록유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도 또 느끼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기록유산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세계적인 기록유산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사생결담에서 그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을 두고 많이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떤 방향성과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잘하고 있던 것들을 잘 다듬어서
또 우리 미래 세대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와 또 진흥원, 안동 MBC가 함께 새로운 네.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모두 숙제를 받고 있는 기분이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고 이제 했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활용 2030 미래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우리 세계유산을 활용을 해서 지역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하면 시인하고 사과하고 고쳐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언젠가부터 이런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생결담은 지역 현안과 문제들이 과이불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내년에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